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스핀락이라고 부르는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그 동기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 어떤 식의 원리냐면 어떤 변수가 하나 있고 그게 어떤 플래그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먼저 세팅을 하는 사람이 먼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이죠.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심플하고, 그러니까 그런 연산을 다른 스레드들이 끼어들지 않고 내가 아토믹하게 수행을 하게 함으로써 어떤 그 인터리브가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심플하고 잘 동작을 하는데 문제는 그 뭐 몇 번 봤지만 굉장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를 계속 기다리면서 또는 내가 체크를 하는 것 때문에 그 다른 친구가 빨리 끝나야 내가 차례가 돌아오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늦게 끝나게 되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CPU를 낭비하면서 스피닝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오버헤드가 그러니까 그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 전체 타임 슬라이스를 다 낭비를 해가면서 뭔가 계속해서 이제 밸류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저희의 고민입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방식들이 그 이제 이 뒷부분에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그 시도를 했던 어프로치는 뭐냐면 내가 그 상황을 보니까 누가 지금 이 플래그를 잡고 있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돼서 내가 스핀을 해야 된다면 일단은 CPU를 놓자. 그래서 다른 스레드들이 혹시나 필요한 스레드들이 있다면 먼저 진입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락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플래그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1로 세팅을 하는 걸 시도하면서 이게 원래 0이었다면 내가 이 다음 while문을 빠져나가서 이제 그 락을 잡는 거지만 테스트 앤 셋은 내가 이거를 1과 세팅함과 동시에 이 플래그에 세팅이 되어 있던 값을 다시 읽어오죠. 그래서 0에서 1로 바꾸면 여기가 0이 튀어나오는데 계속 1에서 1로 바꾸면 그죠? 예. 그 누가 먼저 잡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 while문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while문을 계속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면은 굉장히 CPU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걸 체크를 하면 일들을 합니다. 일들을 하면 OS가 이제 깨어나서 이 친구는 지금 러닝 스테이트에 있었는데 일단 이거를 다시 그 CPU를 기다리는 줄에 맨 끝에 가서 세우고 그 친구를 레디 스테이트로 이제 바꿔주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젠가는 다시 CPU 스케줄링이 돼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체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if가 아니라 while문인 거예요. 그래서 if while문을 돌면서 다시 체크를 했는데 이번에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락을 잡고 나가는 것이고 또 실패를 했다. 그러면 또 아까와 같이 러닝 스테이트에서 다시 레디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나름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친구가 한번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잠이 든다기보다는 CPU의 뒤에 가서 줄을 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매번 뭔가 체크를 하고 줄 서고 체크를 하고 줄 서고 이러한 작업이 반복될 때 발생하는 컨텍스트 스위치도 사실은 뭐 코스트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내가 체크하고서 계속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나에게 더 기회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한 명씩 체크하고 뒤에 가서 줄을 서니까 이게 페어니스 측면에서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내가 운이 나쁘면 정말 처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뒤에 가서 줄 쓴 사이에 하필이면 그때 끝나가지고 다른 늦게 오는 친구들이 계속 들어가면 나는 계속 스타베이션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한 게 이제 큐를 한번 사용해 보자. 큐라는 거는 뭔가 발생을 해야 되는 이벤트가 있으면 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은행에 가서 줄을 서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어, 어떠한 플래그를 잡아야 되는 애들이 되게 많으면 이 플래그를 잡고 싶어하는 프로세스들을 쭉 줄 세우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앱스트랙트하게 어떤 정말 줄이 있는 거예요. 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여기 가서 줄을 서시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주는 OS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어떤 변수, 어떤 플래그가 0이었으면 내가 1을 잡고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가 벌써 1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이 플래그가 보호하고 있는 크리티컬 그 섹션에, 그러니까 그 공유 변수에 이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가고 이 큐에 가서 이제 줄을 서야 되는 거죠. 이거 봤더니 내가 못 들어가네? 그러면 난 여기 가서 줄을 서야 되겠네? 이거를 우리가 파크라고 하는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이제 줄을 서는 거고, 뭔가 이 플래그가 다시 1에서 0이 돼가지고 누군가 이제 한 명을 진입을 시켜야 되면 이 큐에서 줄 서 있는 애 중에 이제 앞에 있는 애를 뽑아서 야, 너 들어가 라고 해주는 게 언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정 스레드 아이디를 아예 이렇게 웨이크업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닝 대신에 우리가 슬리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돼요. 락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락을 하고자 하면 일단 가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플래그라고 하는 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플래그를 잡아야 되고 이 플래그의 값을 내가 변경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만약에 변경을 못했다 그러면 나는 큐에 가서 줄을 서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건드려야 되는 이 큐라고 하는 변수값, 그러니까 플래그라고 하는 변수값, 그리고 사실상 큐를 우리가 뭐 링크드 리스트 같은 걸로 구현을 해놨다면 여기도 뭔가 우리가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공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유 변수를 우리가 사실은 체크하고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공유 변수를 보호해주는 또 다른 그 플래그가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가드라고 변수명을 하나 짓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사실은 얘도 제2의 플래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이런 상황을 체크하러 오려고 그러면 일단 뭐를 잡아야 되냐면 얘에 대해서 사실은 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락을 잡아야 되는데 얘는 스핀 락을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봤던 뭐 테스텐스시나 카스 같이.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이 가드라고 하는 변수가 건드리고 있는 이 플래그라든지 큐는 그거를 액세스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가 그냥 조금만 체크를 하고 있으면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드를 써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들어가고 나서 이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플래그가 보호를 하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굉장히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건드리고 있는 뭐 크리티컬 섹션이 굉장히 길다거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계속 플래그를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게 이제 오버헤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줄 서기를 하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해준 코드가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피닝이 아니라 슬리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수를 원래는 이거하고 요게 개념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렇게 가드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보호해주는 이제 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친구를 먼저 잡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드를 먼저 잡는 여기에서 사실은 내부 락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드를 먼저 잡아서 이걸 잡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 플래그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플래그가 0이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걸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이 가드를 릴리즈 해주죠. 그래야 다른 친구들이 스레드 여기에서 이제 뭐 어쨌든 여기서 돌든지 뭐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드를 잡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플래그가 1이었어요. 1이란 얘기는 누군가 그 지금 원래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크리티컬 섹션에 누군가 이걸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큐에다가 자기 자신을 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링크드 리스트 같은 걸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헤드에다가 여러분들의 뭐 그런 TID 같은 거를 매달아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드를 풀어주면 다른 친구들이 또 여기 이제 들어가서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에다가 이제 큐에다가 매달아 놓고 내가 파크를 하면 일단 슬리핑을 하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언제 일어나냐면 누군가 언락을 할 때 실제 크리티컬 섹션에 있던 애들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나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큐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친구를 깨워줘야 되잖아요. 깨워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내가 그런 상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 플래그와 그 큐를 건드려야 되니까 일단 그걸 보호해주는 가드를 잡습니다. 여기서 락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큐의 상태를 체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에 또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죠? 큐의 상태를 체크했더니 empty예요. 그러면 나는 뭐 그냥 플래그 0으로 바꾸고 나가면 되고 empty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깨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깨워주는 그 시스템 콜이 언팍인데 언팍을 할 때 큐에서 아무나 꺼내는 게 아니라 그죠? 리무브를 하면 아마도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갔던 친구가 빠져나오는 형태로 구현을 했다 그러면 스타베이션 문제 없이 가장 먼저 들어간 친구가 깨어나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팍을 해주고 나는 다시 가드를 풀어주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일어나서 다시 저걸 체크하고 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CPU를 계속 써가면서 뭔가 상태 체크를 하지 않아도 뭔가 그 크리티컬 섹션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체크하고 들어갈 상황이 안 될 때는 자고 있다가 나온 애가 깨워주면은 이제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스레드 A가 락을 그 릴리즈 하기 전에 파크를 부르기 바로 전에 락을 릴리즈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자, 여기에서 지금 내가 나 자신을 큐에다가 이제 달고 이제 그 누군가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가드를 풀었죠. 그러면 사실상 이 시점부터는 누군가 이 큐와 플래그의 상태를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뭔가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누군가 깨워주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잠이 들러가는 요 파크를 실행을 했는데 하필이면 요 사이에 그 원래 크리티컬 섹션에서 실행을 하던 애가 다 종료가 돼가지고 언락을 실행을 해서 어디까지 실행을 했냐면 뭐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냥 엠플래그 하고 종료를 해버렸어요. 언파크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큐에 누군가는 자고 있는데 아무도 깨워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영원히 잠이 들게 되는, 여러분들이 뭐 반응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이런 식의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파크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내가 지금 상황이, 어, 누군가 하고 있어서, 누군가 지금 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자러 가는 거다. 즉, 상태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린 건데, 그 사이에, 뭔가 상태 변화가 생긴 거죠. 내가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를 보고 내렸는데, 이제 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나의 결정이 틀려버려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상황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파크라고 하는 그 시스템 콜의 의미는 내가 자러 가는 거잖아요. 예. 내가 슬리핑을 하는 건데 자러 갈 때 락을 당연히 놓고 가야 여기 가드를 0으로 놓고 가야 다른 친구가 들어와서 뭔가 작업을 할 텐데 그렇잖니 놓자니 이제 누가 끼어들고 그죠? 안 놓자니 그럼 영원히 내가 락을 잡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언락 같은 걸 못 해주는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생기니까 이거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면은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한테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솔라리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내가 파크라고 하는 거 이게 실제로 내가 자러 가기 전에 지금 나를 큐에다가 이제 애들을 하고 나서 뭐를 하냐면 셋팍이라고 하는 걸 불러요. 셋팍을 부르는 순간 이제 OS한테 어떤 이제 요청이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조금 있다가 자러 갈 건데 음, 자러 가기 전에 내가 지금 락을 놓을 거야. 그런데 내가 락을 놓고 나서 여기를 할 건데 그 사이에 만약에 어떤 그 스레드가 호출이 돼가지고 걔가 언팍을 불렀다면 내가 혹시나 팍을 불러서 자러 가더라도 나를 재우지 말고 다시 나오게 해줘 라는 뜻의 그 시스템 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결국에 셋팍이든 언팍이든 팍이든 결국 시스템 콜이에요. OS가 이거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셋팍을 불렀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뭐 뭔가 뭐 여기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셋팍이야. 그래서 파크가 불리면 내가 이거를 다시 언셋으로 바꾸는 건데 요 사이에 누군가 언팍 같은 걸 불렀다? 그러면은 팍을 부른 그 친구를 재워요, 안 재워요? 안 재우고 바로 그냥 다시 재우는 거 없이 이미디어틀리 리턴을 하도록 이제 세팅을 해 놓는 거죠. 너 상황 바뀌었으니까 자지 말고 다시 가야 돼. 이렇게 OS가 이거를 처리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위아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요. 다시 정리하면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황을 보고 락을 잡아야 되는데 그 플래그 락이라고 하는 이 플래그가 언제 풀릴지 모르죠.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큐에 가서 기다리려고 나 자신을 큐에 넣었고 그 다음에 이 큐 자체를 누가 변경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락을 풀었는데 그러고 나서 자러 가야 되는데 요 사이에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실제 내가 자러 가는 사이에 깨워주는 애가 웨이크업까지 해버렸으면 나는 영원히 잠이 들게 되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방법을 생각했는데 유저 레벨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OS에게 뭔가 요청을 해서 OS가 이런 스케줄링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본인이 다 슈퍼바이즈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퓨텍스라고 하는 거는 그 리눅스에서도 그 리눅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도 이 솔라리스의 팍이나 언팍과 비슷한 형태의 시스템 콜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어, 어떤 값이 변화가 돼서 어, 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지금 그 스핀락의 문제는 내가 어떠한 값이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CPU를 쓰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하는 건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플래그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여기에 누가 지금 크리티컬 섹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세팅을 해놨는데 아직 변화도 안 생겼는데 저는 변했나 이렇게 CPU를 쓰면서 체크를 하는 게 지금 오버헤드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OS에게 어떤 식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냐면 내가 지금 이 플래그라고 하는 값을 봤는데 1인 거예요. 1이었는데 OS야 내가 지금 플래그의 값을 1일 때 보고서 지금 나는 1이면 나는 지금 더 이상 체크를 안 하고 잘 거니까 만약에 혹시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이게 변했다면 나를 깨워줘. 그러면 내가 깨어나서 다시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체크하는 상황을 나는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게. 라는 의미로 이 fitX wait를 부릅니다. 즉 fitX wait의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값, 지금 예를 들면 플래그에 그 주소값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0x 100번지에 있는 변수가 1인 거를 봤어. 이 0x 100번지에 있는 그 플래그의 변수가 1인 거를 봤는데 지금 내가 1이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주소에 있는 값이 계속 1이면 나를 깨우지 말고 재워주고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변화가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상황을 살펴볼 테니 그때 나를 좀 깨워줘 해서 그때 이 함수로부터 리턴이 되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입니다. 즉 OS가 요 변수의 값을 트래킹을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에 변수의 값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얘를 재우고 있다가 얘를 깨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 요 fitX wake는 실제로 이 변수의 값을 변화시킨 스레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변수의 값을 내가 변화를 시켰는데 이 어드레스에서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를 깨워줘 라고 또 OS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OS는 얘를 재우는 작업 또 이거를 메이크업 하는 작업을 실제 OS라고 하는 그 대장 친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과정이 뭔가 언싱크가 맞춰져서 영원히 잠이 든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세파크를 부르면서 나 이제 락 놓고 자러 갈 건데 그 사이에 뭔가 뭐 문제가 생기면 나 재우지 말고 다시 깨워달라고 그냥 전지적인 관점에서 뭔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실제 그 퓨텍스를 이용해서 뭔가 그 로우 레벨 락 같은 거 구현한 NPTL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코드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제 뭐 그냥 실제 사용하는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라이브러리 코드는 어떤 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뮤텍스라고 하는 변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는 뭔가 이렇게 32비트짜리 변수인데 그럼 0번째부터 쭉쭉 31번째 비트까지 있겠죠. 거기에서 요 31번째 비트만을 우리가 플래그처럼 쓰는 거예요. 락을. 그리고 여기 나머지 비트는 실제 이 그 플래그를 기다리는 프로세스의 개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아토믹 비 테스트 앤 셋 이렇게 하시면은 이 뮤텍스의 31번째 비트를 내가 세팅을 하려고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있던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그 테스트 여기 31번째 비트의 값이 만약에 0이었다. 그러면 나는 테스트 앤 셋을 성공을 하고 0이 리턴이 되어서 여기에서 if에서 이제 true가 되니까 리턴을 하고 락을 잡고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 31번째 비트에 그 이미 누가 1을 세팅해 냈다면 저는 여기 1을 세팅을 하지만 원래 1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1값이 리턴이 돼서 계속 여기서 false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요 뮤텍스라고 하는 이 값을 아토믹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건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30비트로, 그러니까 31비트로 2의 31승까지 카운트가 되니까 스레드들을 이제 이 뭔가의 상황, 이 플래그에 세팅하기를 기다리는 2의 31승 개의 프로세스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플러스 1을 하면 누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이제 while문을 돌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상황이 내가 이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CPU를 쓰면은 좀 오버헤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난 이제 자러 가야 되죠. 자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인크리먼트를 하는 사이에 뭔가 또 변화가 생겼을까봐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자러 간다는 거는 굉장히 그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면 뭐 짧게 끝날 것 같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그 퓨텍스 같은 걸 안 부르고 웨이트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시 돌아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도 누군가 이걸 잡고 있어. 아, 그러면 좀 오래 기다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현재 뮤텍스에 있는 값을 읽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읽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퓨텍스 웨이트를 불러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뮤텍스에 있는 값을 읽으면 뭔가 지금 여기 플래그 세팅이 되어 있고 기다리는 뭐 그 스레드의 넘버 개수가 여기 이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값이 나올 거예요. 그 값이 그 값을 내가 받고 이게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v라고 하는 값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나한테 알려줘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뭘 하냐면은 이게 v라고 하는 값이 정말로 플래그가 아직도 뭔가 지금 그 변화가 안 생겼는지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지금 32비트 머신 그 32비트 그 변수에서 최상위 이 비트를 우리가 지금 플래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가 0이면 그 사실상 양수고 여기가 1이면 이 숫자는 사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사실 이 플래그가 지금 릴리즈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러 가기 전에 최대한 지금 V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0보다 커졌다? 양수다? 그러면은 나는 실제로 얘는 여기서 테스트 앤 셋을 한 게 아니라 읽기만 했기 때문에 내가 읽고 나서 뭔가 자러 가기 전에 읽고 나서 뭔가 누군가 여기 또 테스트 앤 셋을 해서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V를 체크해서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0보다 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while문 돌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누군가 계속 잡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퓨텍스 웨이트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값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v라고 하는 값이 아니라 이 뮤텍스라고 하는 값, 실제 뮤텍스라고 하는 값을 내가 v라고 읽었었던 그 시점, 요 스테이트, 뮤텍스가 v인 그 스테이트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이 뮤텍스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나를 깨워줘라는 의미입니다. 퓨텍스 웨이트는. 그럼 OS가 이제 이거를 이 호출이 일어나면은 뭔가 이 호출을 부른 스레드를 이 뮤텍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큐에다가 이렇게 재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밸류를 뭐 기록해 두겠죠. 아, 이 친구가 잘 때 밸류 값이 100이었는데 뭐 누군가 이 얘가 원했던 그 뮤텍스의 값에 실제로 뭐 101로 바꿨다거나 그러면은 얘는 바뀌면 깨워달라고 했으니까 얘를 깨워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OS가 이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퓨텍스 웨이트에 그 대응이 되는 거 당연히 이제 문을 열었으면 문을 닫는 메커니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뮤텍스 언락에서 호출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실행을 다 했고
이제 누군가 그 들어가도록 언락을 해줘야지 다른 친구들도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레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언락을 해주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뮤텍스라고 하는 값에 값을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값을 사실은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바꿔줘야 되죠. 1에서 0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걸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8 땡땡땡땡땡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여기에 1하고 다 0인 거예요. 맨 상위 비트만 1이고 다 0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그 원래 이제 플래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1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더하면 오버플로우가 나서 얘는 0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 있던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있었다면.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는 순간에 얘가 만약에 뭐가 애들을 하고 얘가 만약에 제로가 되면 이 값이 true가 돼서 그냥 가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제로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 카운트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뮤텍스 웨이크를 불러서 OS한테 아까 요 뮤텍스랑 연결된 큐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친구 그 변화가 생긴 거니까 이제 웨이크업을 해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테일을 보다 보면 우리가 큰 그림을 이제 잊어버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컨디션 베리어블 쉐어드 베리어블을 건드리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가야 돼서 락을 잡아야 되는데 이 락을 잡을 때 우리가 플래그라고 하는 변수 같은 걸 하나 둬서 이 친구를 아토믹하게 세팅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계속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하는 오버헤드가 커서 봤는데 뭔가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자다가 이게 변하면 다시 깨워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거를 시스템 레벨에서 OS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지금 보고서 뭔가 큐에 가서 자야 되는 요것도 사실은 쉐어드 베리어블이라 내가 락을 놓는 순간에 이것도 이제 보호해주는 락이 필요한데 락을 놓는 순간에 또 상황이 변하면 내가 자러 갈 때의 상태하고 실제로 잔 다음에 상태가 변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OS가 이런 식의 API들을 열어줘가지고 해결을 본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좀 특이했죠.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투페이즈 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냐면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플래그가 0이었을 때 내가 1로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지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봤더니 1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은 만약에 바뀔 거라 그러면 내가 실제 큐에 가서 뭔가 기다리고 시스템 콜을 하고 뭐 슬리핑을 하고 웨이크업을 하고 하는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그거 오버헤드보다는 내가 그냥 살짝 스피닝을 해서 운이 좋으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스피닝을 조금 해보는 거죠. 예. 만약에 락이 조금만 있으면 릴리즈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스피닝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단계를 퍼스트 페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핑을 하면서 락이 이제 내가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잠깐 그 스피닝을 하는데 사실 락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그 크리티컬 섹션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잠깐 기다렸다가 했는데도 릴리즈가 안 됐다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퍼스트 스핀 페이지에서 락을 얻지 못했다면 그냥 자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콜러는 슬립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락이 나중에 풀리면 웨이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쓴다. 그래서 투 페이지로 락 잡는 시도를 한다는 거가 바로 투 페이지 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스레드들 간의 동기화를 위해서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어떤 식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있으면 우리가 뭔가 순서 세우기를 큰 오버헤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약간 로우 레벨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쓰려면은 굉장히 약간 코딩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앱스트랙트한 개념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많은 라이브러리 또는 뭐 어드밴스한 시스템 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실제 코딩할 때는 어떻게 이제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거를 실제 그 컨디션, 그러니까 그 쉐어드 베리어블이 다양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저런 식으로 접근할 때 실제 어떤 식으로 동결을 맞춰야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